이준석, 김종인 빼고 다 나가야 조수진은 윤핵관이 아니고 비둘기다. 이준석은 도대체 이게 자신감인지 어린아이 같은 반항인지 라고 물음표를 붙여놨습니다. 오늘 아침에 동아일보가 이준석 대표를 아주 장문의 인터뷰를 했던데요. 이 제목을 그대로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면 톱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거대책위원회 이대로는 답이 없다. 김종인 빼고 다 나가야 한다. 저는 어떨 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선거대책위원회에서 당대표로 지금까지 거의 탑 클래스로 일을 해온 사람이 이준석인데 이제 와서 선거대책위원회 이대로는 답이 없다. 이건 역시 강 건너 불구경, 관찰자적 시점, 중계방송석에 앉아있는 해설가, 그런 문법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이 사람은.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역시 이준석은 딱 한 사람을 상황으로 모시고 있는데 그 김종인. 그래서 김종인 빼고 다 나가야. 이게 우리나라 제1야당의 당대표 입에서 나오고 있는 소리입니다. 귀를 의심치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에서 보직을 맡은 사람들은 다 사퇴하고 선거대책위원회의 현재 6개 본부장 체제를 해체해야 한다. 김종인 빼고 다 나가라 이거죠. 김종인 빼고 다 나가라고 하면 김병준 상임선대위원장, 그 다음에 주호영 조직총괄 본부장, 이 원희룡 정책총괄위원장, 그 다음에 자신이 내려놓았던 홍보미디어 총괄 본부장, 그 다음에 또 있지요. 권성동 당무지원 총괄 본부장. 그 다음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애초에 김종인 총괄위원장이 선대위를 총괄하는 게 두려워서 김종인 위원장을 배제하기 위해 6개 본부 체제를 만든다는 황당한 생각을 한 것이다. 이 사람은 지금 윤석열 후보한테 황당한 생각을 했던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 6개 본부 체제를 갖춰서 출범한 그 최초의 이 틀을 짠 사람이 윤석열 후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는 윤석열 후보라는 말을 쓰지는 않았는데 황당한 생각이라고 했습니다. 아니 그때는 왜 아무 말 하지 않고 있다가 이제 와서 그게 황당하다니 어쩌라는 말입니까? 물론 그 당시에 윤석열 후보가 그런 생각을 일부 갖고 있었다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이 너무나 원톱, 독주 이렇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막는다는 표현은 부적절합니다. 어느 정도 견제 장치가 필요하다. 선거대책위원회 전체적인 구성이 어느 한 사람의 일방적인 횡포로 이루어져서는 안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윤석열 후보는 갖고 있었다. 그래서 이른바 상임선대위 또는 공동선대위, 그 밑에 6개 본부장 체제를 갖추고 있었던 것이 사실은 총괄선대위원장의 기능을 어느 정도 견제하려는 생각도 있었다. 그런데 그것을 이준석은 이렇게 말을 바꿉니다. 김종인을 배제하기 위해. 똑같은 현상을 표현을 하는데 가령 윤석열 후보는 상호 보완 및 견제라는 식의 생각을 갖고 있었다면 이준석은 그것을 김종인을 배제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런 황당한 생각이다. 그래서 그 6개 본부장 체제를 다 해체해야 된다. 이런 겁니다. 이거는 선거대책위원회를 리모델링 정도가 아니고요. 불도저로 다 밀어내고 그 땅 주인의 이름은 김종인. 땅 주인을 바꾸지 말고 그 토지 소유주 이름 김종인은 그대로 놔두고 건물이 있는 걸 불도저로 다 밀어내고 다시 집을 올려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유수 사령관 같은 말을 한마디 했습니다. 자기가 무슨 비상 계엄령 사령관처럼 뭐라고 했느냐, 장제원 의원을 딱 겨냥을 해서 선거대책위원회의 조직도에도 없는 사람이
나서서 문제다. 바로 윤핵관을 지칭하는 거죠. 윤석열 후보의 핵심 관계자라는 익명으로 여기저기에 언론 인터뷰를 했던 사람, 그 사람을 이제 거의 실명에 가깝게 지적하고 나섰습니다. 장제원 의원을 말합니다. 장제원 의원은 부산 출신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은 부산을 벗어나면 안 된다. 부산을 벗어나면 전 국민이 제보해야 한다. 이건 뭐 유수령을 발동하는 것 같아요. 군대식 용어를 빌리자면은 계엄 사령관이 된 듯해서 장제원 의원은 부산에서 한 발짝도 나오지 말아라 이런 겁니다. 장제원 의원이 내가 듣자하니 부산시장이 생각이 있다면서 그렇다면 부산에서 나오지 마 이런 얘기를 이준석 대표가 한 것입니다. 동아일보가 제목을 딱 그렇게 달았군요. 이거 좀 크게 보여주실 수 있습니까? 이준석 호가 호위하는 윤핵관 부산 벗어나지 마라 라면서 장제원을 겨냥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준석이 이제 아무런 겁이 없습니다. 왜? 자기 뒤에는 김종인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처럼 그래서 윤석열 후보한테도 간접적인 것 같지만 사실상 직격탄을 쏘기 시작합니다. 그 증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2016년 지금부터 5년 전 총선을 앞두고 찐박 진짜 박근혜 친박 이 난리를 칠 때 아무 말 못하다가 공천 파동 겪고 대통령이 탄핵되고 꾹 참아서 득본 게 뭐가 있나. 지금에 와서야 진박의 전횡을 막았어야 한다고 사후적 판단을 할 수 있지만 그때는 아무도 그 생각을 못했다. 이건 무슨 말이냐 하면은 그때의 일을 반면교사를 삼아 본다면 지금 윤석열 후보 곁에 있는 사람들이 찐윤 행세를 할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후보가 당연히 주변에 참모를 두어야 되고 후보가 모든 사람을 상대할 수 없으니 핵심 참모들하고 회의도 하고 핵심 참모들의 의견을 청취해야 되고 이제 이런 상황은 불가피할진데 그것을 이준석 대표는 친윤 한 걸음 더 나가서 찐윤 그런 상황을 애견하고 있다는 듯이 예전에 진박 이걸 다시 끄집어 올리는 겁니다. 나는 윤석열 후보와 내년 지방선거 공천에 대해 약속한 게 있지만 지금 공개할 수는 없다. 윤 후보가 어떤 식으로든 당이 주도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했고 전혀 이견이 없다. 당이 주도하는 공천 그건 내가 한다 이런 뜻입니다. 이준석 내가 거기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도 이견이 없었다. 정치의 작동 원리 중에서 거의 90%가 사실은 공천입니다. 국회의원들을 움직이려면 다음 선거에 누구를 공천하느냐 이게 당권의 아주 핵심 부분 중에 좀 핵심인 것입니다. 내년 6월 달에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가 있고 난 다음에 정확하게 3개월 후에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지방선거 중에서 광역단체장, 서울시장 후보, 부산시장 후보, 인천시장, 대전시장, 대구시장 후보, 광주시장 후보 그 다음에 도지사들 경상남도 도지사, 경상북도 도지사, 경기도 도지사 다 이 후보 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 각 당의 광역단체장 후보가 누가 되느냐 이걸 놓고 치열한 싸움이 벌어질 수 있는데 그 공천권을 내가 갖는 것으로 당 지도부가 갖는 것으로 윤석열 후보와 얘기가 끝났다. 그때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되어 있다면은 대통령은 거기에 관여하지 않고 당 지도부가 공천을 하는 것으로 얘기가 끝나 있는데 뭐 그런 뜻입니다. 지방선거 공천에 대해서는 약속한 게 있지만 지금 공개할 수 없다. 약속하는 게 뭐야 도대체? 사람을 구체적으로 다 지명해갖고 서울에는 누가 나고 부산에는 누가 나고 이랬다는 뜻인지 아니면은 이준석 내가 그 공천권을 갖고 대통령이 돼 있을 윤석열은 거기에서 참여하지 않기로 그렇게 약속이 돼 있다는 것인지 냄새만 풍기는 겁니다. 이준석 대표 별로 바람직스럽지 않은 것만 배운 것 같아요. 냄새만 풍기고 내용은 감춰놓는 그런 술법을 쓰고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하고 나오고 이미 내년 지방선거에서 공천은 어떻게 하기로 둘이 약속을 해놨어. 그런데 공개할 수는 없지. 그 다음에 설명을 또 합니다. 공천은 당 지도부가 하는 걸로 약속을 했다. 공개할 수 없다고 해놓고 바로 이어서 당 지도부가 하는 걸로, 청와대가 아니라 당 지도부가 하는 걸로 이미 약속이 끝났다라고 얘기를 해버리는 겁니다. 청와대에 있는 정무수석, 대통령, 비서실장 이런 사람들이 거기에 조율하는 과정에 참여하는 거 그거 안 하기로 했다라고 얘기를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년 지방선거에 뜻이 있는 사람들은 다 나한테 수그리 해야 될 것이다. 그런 의미로도 읽히는 대목이에요. 가령 부산시장의 꿈이 있다면 장제원 의원, 윤석열 후보 옆에서 얼쩡거리지 말고 부산에서 한 걸음도 밖으로 나오지 마라. 윤한홍 의원, 당신이 경상남도 도지사의 꿈이 있다면 선거대책위원회에 와서 얼쩡거리지 말아라. 여기는 김종인과 내가 다 맡아서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무서운 말입니다.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도 직격탄을 날립니다. 윤석열 후보가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몇 달 뒤면 사라질 선거대책위원회 조직에서 무슨 파워게임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제 그렇게 윤석열 후보가 말을 한 적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 대표가 선거대책위원회를 개선하고 바로 잡겠다는 게 자릿싸움으로 비치고 그런 인식을 하고 있다면 윤핵관이나 후보 둘 다 문제다. 방점은 후보에 들어가 있습니다. 내가 선거대책위원회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개선점을 제안하고 있는데 이게 자릿싸움처럼 비친다면 그것은 후보가 문제다. 누구? 윤석열 후보가 문제다. 매우 직격탄이고 매우 노골적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영린을 건드리는 말도 합니다. 나보고 자기 정치하지 말라고 하는데 내가 돋보이려고 했느냐? 라고 이준석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나보고 자기 정치 하지 말라는데 내가 돋보이려고 그랬겠습니까? 이 돋보이려고, 이거 누가 한 말이죠? 그렇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가 한 언론과의 대화 중에서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수상 경력을 잘못 썼다, 그런 지적이 있자 내가 돋보이려는 욕심 때문에 그렇게 한 것 같다라고 인정하는 얘기 끝에 돋보이려고 이 말을 김건희 씨가 한 겁니다. 지금 정치평론가는 물론이고 여러 정치인들이 김건희 씨를 은근히 조롱할 때 쓰는 말이 돋보이려고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걸 이준석 대표가 자기 입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나보고 자기 정치한다고 내가 돋보이려고 그랬겠냐? 이거는 윤석열 후보 부부에게 직격탄을 날리는 겁니다. 당신네들이나 돋보이려고 했는지 몰라도 나는 그렇지 않아. 이게 이준석의 말투죠. 내가 돋보이려고 그랬겠어요? 평소에 써오던 말투라고 하더라도 지금은 이 돋보이려고 이런 말을 국민의힘 적어도 당대표는 쓰면 안 되는 겁니다. 아무튼 이준석 대표가 이런저런 말을 했는데 한마디로 이런 겁니다. 내일 당장 윤석열 후보가 선거대책위원회를 해체하라라고 하면 다 따를 것이다. 이런 말까지 했거든요. 이제 후보한테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자신의 입으로 발표를 하라. 선거대책위원회를 해체한다고. 그래서 그 장문의 인터뷰를 이준석 대표가 동아일보고 했는데 그것을 두 문장으로 요약을 하면은, 첫째, 윤석열 후보가 선거대책위원회를 해체하라. 둘째, 김종인 위원장이 재건축을 할 것이다. 몇 가지 뉴스를 제목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또 이 기자들한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선거대책위원회 복귀 안 한다. 윤석열 만날 생각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사퇴한 이후에 윤석열 후보로부터 연락은 오지 않았다. 만날 생각도 없다. 자기 삐져 있다 이런 거죠. 울산의 윤석열 후보가 황급하게 내려갔던 것처럼 또 나를 꽃가마를 보내서 달래러 오지 않는 한 나는 복귀하지 않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준석 대표가 조수진 최고위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수진 부적절한 일이 많았다. 오늘 조선일보 사설은 이준석 대표를 정면으로 비판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가 제1야당의 당대표를 정면으로 비판하는 것은 흔치 않은 일인데요. 이런 겁니다. 이것도 제가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준석 선거에서 손 뗐다면 말도 아껴라. 선거에서 손 뗐다면서 어제 하루만 해도 이준석이 뭐 방송 신문 인터뷰에서 한 두세 개는 되는 것 같아요. 계속 말을 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가 준열하게 꾸짖습니다. 선거에 손 뗐다며 입도 좀 다무시지. 한 문장만 읽어드리겠습니다. 대선 무대의 주인공은 후보이며 최종적인 결정은 후보의 몫이다. 이준석 대표는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두 차례나 사퇴 카드를 휘두르며 당내 문제를 확산시켰다. 선거를 망치는 자해 행위로 비친다. 지난번에는 당무를 거부하고 뭐 이대로라면 여기까지입니다. 이 한 문장 그날 저녁에 누군가하고 만나서 술 많이 마셨다면서요. 술 취한 기분은 그랬는지 모르지만 이대로라면 여기까지입니다라는 한 문장 남겨놓고 뭐 부산 찍고 여수 찍고 순천 찍고 제주 찍고 다시 울산까지 왔지 않습니까? 그때의 당무 거부, 그다음에 이번에 상임선대위원장, 그다음에 뭐 홍보미디어 총괄본부장 두 개의 직책 사퇴했지요. 이렇게 두 번의 사퇴, 이것을 조선일보 사설은 자해 행위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조선일보는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도 비판을 했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쓴소리 기피증이 야당 내분의 본질이다. 거기에 핵심 문장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준석 대표를 나무라고는 있지만 그것이 본질은 아니다. 그보다 더 큰 본질은 윤석열 후보에게 있는지도 모른다. 그런 내용인데요.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번 사태는 윤석열 후보의 아내 김건희 씨 의혹에 대응하는 방식을 놓고 불거졌다. 김건희 씨 의혹이 별거 아니라는 식으로 덮고 지나가자는 쪽과 그래서는 문제를 키울 뿐이라는 쪽이 충돌한 것이다. 김건희 씨의 이력이 총체적인 허위라는 식의 의혹 제기는 상당히 부풀려져 있다. 김건희 씨 이력 중에 일부 문제가 있더라도 그것이 윤석열 후보의 국정 운영 능력과 무슨 관련이 있느냐 이런 의문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다만 윤석열 후보가 검찰총장 시절 조국 전 법무장관의 자녀 입시 자료 의혹에 엄정한 잣대를 들이댔던 점에 비추어서 윤석열 후보가 아내의 이력 논란을 가볍게 취급해서는 안 된다는 시각 역시 만만치 않다. 국민들은 윤석열 후보의 아내의 이력 자체보다는 그 문제를 다루는 윤석열 후보의 자세에 대해 실망감을 느끼고 있다. 윤석열 후보가 아내의 문제를 비롯해서 껄끄럽고 부담스러운 쟁점에 대해 귀를 닫으려 한다는 세간의 평 역시 걱정스러운 대목이다. 대선 후보 때부터 쓴소리를 싫어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면 나라 꼴이 어떻게 돌아가겠는가.
어떻게 보면 충정어린 충고를 윤석열 후보에게 하고 있는 조선일보 사설이었습니다. 오늘 서울신문에 꽤 자세하게 분석을 한 귀담아 들을 만한 그런 분석이 있어서 소개해 드립니다. 도대체 이준석은 왜 그럴까? 이준석은 뭘 믿고 저럴까? 그 이준석 대표의 정치적 심리 상태를 정확하게 분석한 글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준석은 윤석열 후보와 그 주변 참모들이 진행하고 있는 선거 전략을 구닥다리 꼰대라고 인식한다. 그러니까 이준석은 지가 내놓고 있는 아이디어, 지가 갖고 있는 선거 전략, 그건 참신하고 옳은 것. 그리고 윤석열 후보와 그 참모들이 가지고 있는 건 구닥다리 꼰대다. 이렇게 보고 있다. 두 번째, 권성동, 장제원, 김성태 전 의원, 이 세 사람은 예전에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를 떠나서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후보에게 갔던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구원이 있는데, 그래서 이 사람들과 끊임없는 마찰을 벌이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윤석열 후보와 근본적인 신뢰가 없는 사이다. 그 다음에 이준석은 어차피 이 게임은 자신이 이긴다고 보고 있다. 왜? 이준석은 10년 뒤에도 40대다. 지금 36살, 10년 뒤에도 46살. 이준석이 46살이라고 하더라도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는 가장 막내에 속한다. 따라서 이준석은 시간은 내 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정치를 과학자, 공학자, 그 사람이 무슨 게임을 하는 것처럼 하는 것이다. 일단 코딩을 해놓고 계속 테스트를 해나가면서 빠르게 바꾸고 시뮬레이션을 한다. 이제 그런가 하면은 여의도에서 중진 정치인들이 이준석 대표를 어린애 취급하는 것에 대해서 반항심이 가슴에 가득한 것 같다. 이준석 대표는 그렇지만 이렇게 두 번의 사퇴 파동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 나중에 그게 본인한테 비수가 되어서 돌아올 수도 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대통령 선거가 그 결과가 잘못되면은 이준석 대표는 이 내부 분란의 그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아무튼 선거대책위원회에서 사퇴를 했다는 이준석 대표, 뭐 저녁 약속 전부 다 취소하고, 그다음에 탄수화물 그만 먹고, 뭐 단백질 식단을 높이고, 그다음에 한강에 가서 뛰고 있답니다. 그다음에 비트코인으로 돈은 많이 벌고 있고, 아무튼 멘탈은 강한 것 같다. 지금 거기까지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방송 어떻게 보셨습니까? 구독, 좋아요, 공유 눌러주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보여주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보는 순간 저희는 엄청난 힘을 얻습니다. 고맙습니다.